스웨덴 주요 일간지 게페가 발표한 볼보에 관한 충격 르포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자동차의 CEO인 호옥견 소무엘소는 질리 자동차가 중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순전한 민간 기업이라고 거듭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주요 일간지 게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볼보 자동차의 기반을 개발하는 여터벌에 있는 이 전체 그룹의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가 중국 공산주의 정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페에 발표된 이 르포를 조사하고 기사를 쓴 두 저널리스트는 토비아스 안데션 오케르블룸과 발데마르 른루트입니다. 이 기사에 직접 들어가셔서 글을 읽어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상세사항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 10월 말경 이후 스웨덴 전체 증권을 한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볼보 자동차가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볼보 자동차가 스톡홀름 증권시장에 상장을 한다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작년 2021년 한 해 가장 큰 유럽의 IPO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소유주인 리 푸슈와 또 그의 회사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아주 뜨겁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 푸슈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그림 언어로 양념을 친 녹화된 자료를 보내왔다라고 직역을 하겠습니다. 즉 어떤 파워포인트 형태의 어떤 자료를 보내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볼보 회사의 스웨덴 사장 호옥견 서무엘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리는 아마도, 확신하지는 않고 아마도 칸쉐라고 써있죠. maybe 중국에서 가장 민간적인 민간 기업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중국 정부와는 진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그는 진리와 중국 정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알고 있죠. 일간지 게페의 르포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고 호옥견 서무엘선에게 인터뷰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그룹이 중국 정부와 관련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즉 이 말은 진리가 바로 볼보 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리와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은 즉 볼보 자동차 회사와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기자의 질문은 진리, 즉 볼보 자동차가 중국 정부와 관련이 없느냐 있느냐를 지금 이 볼보 사장 호옥견 서무엘선에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묻고 있습니다. 확신하느냐, 아마, maybe, 칸쉐 이런 게 아니라 100% 확신하느냐 이런 의미죠. 호옥견 서무엘선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진리는 개인 회사, 개인이 소유하는 회사고 에릭 리는 그 회사의 주요 소유자이다. 근데 이 스웨덴 문장을 잘 분석을 해보면 진리 LU 여기에 JU 이 말은 확신하지 않지만 나도 알고 니도 알고 다 그런 거잖아. 그렇지.
이런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진리는 민간 개인 회사잖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고. 그리고 에릭 리도 그 다음에 또 JU가 나오죠. U. 주요 소유인이잖아. 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개페 르포 기자가 이 진리 그룹, 볼보 그룹, 볼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진리 그룹이 중국 정부랑 관련이 있냐 없냐, 거기에 영향을 받느냐 지배를 받느냐라는 질문에 확신하냐에 대한 대답이 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개인 회사잖아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호흡간 소멜소는 대답합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그 남자, 즉 그러니까 에릭 리푸슈푸겠죠. 그러니까 나는 중국 정부와 에릭 리 간에 어떤 연관이 있다,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즉 한마디로 중국 정부와 진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중국 정부와 이 진리의 소유주인 에릭 리와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 즉 진리는 개인 회사, 민간 회사이고 민간인이 소유하고 즉 볼보 자동차를 산 회사는 중국의 하나의 민간 기업일 뿐이다. 즉 볼보 자동차는 중국 민간 기업에게 팔렸다. 즉 그가 하는 말은 중국 정부가 볼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호간 소멜손의 말에 의하면. 이렇듯이 이 볼보 자동차 사장인 호간 소멜손은 수년에 걸쳐 이렇게 비슷한 대답들을 각종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Dagens Nyheter에도 이런 식으로 의견을 말했고요. 스웨덴 증권거래소의 볼보 자동차의 상장에 앞서서 볼보 자동차는 이 회사의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서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지배 구조, 소유하는 소유주들의 회사 지분들이 있는지 이런 포괄적인 문서를 공개를 했는데 특히 만약에 볼보 자동차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다면 이것은 스웨덴의 개미들에게 미칠 영향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볼보를 사랑하는 스웨덴 사람들, 스웨덴 개미들은 이것을 단연코 제1의 주식으로 생각하고 계속 평생 사서 모을 테니까요. 이런 시점에서 개배의 르포 기자들이 이것을 파헤치는 겁니다. 볼보 자동차 회사와 진리와의 관계, 그리고 진리와 중국 정권과의 관계, 그리고 볼보 자동차와 중국 정권과의 관계. 스웨덴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이 회사 기업 구조, 지분 구조, 권력, 앞으로 미치게 될 권력 구조들의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키가 나옵니다. 열쇠가 나옵니다. 문제의 회사인 바로 차이나 유로 비히클 테크놀로지 또는 약자로 CEVT를 따서 세프트, 스웨덴 말로는 세프트라고 합니다. 세프트가 2013년에 설립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스웨덴에서 볼보 자동차와 함께 진리의 가장 큰 사업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에는 볼보 자동차와 진리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그룹 내에 세프트라는 회사가 2013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세프트는 여테보리에 최대 2,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두고 있습니다. 세프트가 설립될 당시
주요 포커스를 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볼보 자동차와 질리 자동차의 상당한 부분을 위한 그라운드, 기반을 개발하고 발전하는데 그 포커스를 두겠다였습니다. 그럼 짧게 세프트에 관한 팩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세프트는 스웨덴 여러 주요 연구기관 및 대학과 협력하는 연구 집약적인 회사다. 세프트는 여러 대규모의 프로젝트들에 참가한다. 이 여러 대규모의 프로젝트들은 부분적으로 자금을 어디서 조달을 받냐 하면 스웨덴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받는다. 즉 이 말은 세프트가 스웨덴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참가를 한다라는 거죠. 세프트가 협력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AI 스웨덴, Elektromobilitetslabbet, SEAL, 드라이브 스웨덴, 그리고 샬메시 AI 센터, CHAIR이 있습니다. 세프트의 또 다른 중요한 책임 분야는 바로 진리의 아주 중요한 CMA 플랫폼의 개발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CMA 플랫폼은 아주 중요한 자동차 기술의 한 부분이죠. 이 CMA 플랫폼을 사용하는 일부 모델들을 보면 볼보 XC40, 그리고 폴스타 2, 그다음에 링크앤코 01, 그리고 진리 투겔라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의 제목, 중국 정부의 소유권을 흐릿하게 어둡게 만들다. 즉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어두컴컴하게 좀 뿌옇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세프트는 진리 이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즉 위에 팩트에서 알아본 것과 같은 진리, 볼보 자동차 뭐 이러한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던 역할 외에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프트의 초점이 이제는 연결 및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로 옮겨진 거죠. 이 스웨덴어에서 나오듯이 nu, 지금, istället 대신에,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거 말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즉 하이테크, 데이터 집약적인 아주 민감한 부분을 이제 터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웨덴 주요 일간지 기에페 르포 기자들이 문제성을 인식하고 볼보 자동차, 진리 그룹, 그다음에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스웨덴 주식시장 상장에 앞서 파헤치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민감한 데이터 집약적인 이런 사업 활동을 하는 진리, 볼보 자동차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당연히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데 중국의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민간 기업이냐? 아니면 중국 정부가 관여가 되어 있느냐를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회사 세프트의 새롭게 변화된 주요 초점 부분, 그러니까 이 행동 라인, 그러니까 초점 포커스 사업 라인이 지금 바뀐 것, 이것은 지금까지 스웨덴 일반인들에게, 스웨덴 대중에게, 스웨덴 사회에 비밀로 유지되어 왔다. 세프트의 사업 방향 변경 사항이 이러한 내용들이
증권거래소 투자 설명서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고, 당국에 보고해야 될 이런 법적 보고서 혹은 세프트 자체 내에서 발행해야 하는 연례 사업 보고서에서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볼보 자동차와 진리 회사와 같이 CMA 플랫폼 개발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립된 세프트가 갑자기 하이테크, 데이터 집약적이고 아주 민감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는데도 이러한 것들이 그 어느 법적 자료, 사업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된다면 스웨덴 개미들이 연금을 모으고 자신의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물려주기 위해 돈을 모으고 저금을 하기 위해 주식을 살 앞으로의 스웨덴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또 볼보 자동차 주식을 사겠죠.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이 연간 사업 보고서에 명시되지 않는다라면 사업 보고서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될까요? 사업 보고서에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이 빠지고 기관들이 내야 할 법적인 중요한 자료들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빠지고 증권거래소에 제출해야 할 설명서에, 기업 설명서에서조차 이러한 사실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왜 그랬을까요? 세프트라는 회사의 지배 구조를 보면 이 사업 보고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프트 연례 사업 보고서에 기입한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세프트는 중국 제지ang 진리 아우토모빌 CO Ltd의 딸 회사이다. 즉 이 말은 중국 제지ang 진리 아우토모빌이 100% 세프트를 소유한다. 그리고 제지ang 진리 홀딩 그룹 CEO가 중국 제지ang 진리 아우토모빌 CO Ltd의 엄마다. 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일 위에 있는 엄마 회사는 제지ang 진리 홀딩 그룹 CEO이고 이 회사가 중국 제지ang 진리 아우토모빌 CO Ltd를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식이죠. 그리고 이 중국 제지ang 진리 아우토모빌이 세프트를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왔던 이 회사, 즉 그러니까 진리 홀딩, 이 회사는 리 슈프의 회사다. 그리고 이 리 푸스의 회사는 당시 세프트의 직계 모회사, 즉 진리 아우토모빌이죠. 세프트의 직계 모회사의 최대 주주였지만 계속해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주요한 소유주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언급되지 않았죠. 다른 어떤 소유주. 스웨덴 일간지 기업의 조사에 의하면 결국 그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이 회사 세프트는 일당 체제인 중국 정부에 의해 22% 이상 컨트롤 받아왔다, 지배를 받아왔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실제로 스웨덴 볼록스베르켓, 그러니까 이 볼록스베르켓은 모든 스웨덴 내에 사업을 하고 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체를 등록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스웨덴 볼록스베르켓의 그 자료 등록부에 의하면 리 슈프와 그의 가까운 동료가 회사의 유일한 최종 소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이 스웨덴 사업 등록 기관에 기입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리 슈프와
그의 가까운 사업 파트너가 75%에서 100% 사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75%에서 100% 정도 이제 세프트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Men siffrorna visar sig inte stämma. 또 이것을 또 직역을 하면 숫자가 이렇게 밝혀졌다입니다. 그러니까 visar sig, 그러니까 처음엔 아니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었다. siffrorna visar sig inte stämma.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웨덴 일간지 개폐의 조사에 의하면 리 슈프와 그의 아들이 세프트를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75%, 100% 사이가 아니라 그 아래 74%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블록스베르켓에는 75%와 100% 사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74%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누가 실제로 통제하고 있습니까? 네, 이 기사에도 이렇게 써 있네요. So, vem kontrollerar egentligen resten? 그렇다면 누가 진짜로 나머지를 다 통제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국 회사 등록부를 파헤쳐야 합니다. 라고 써 있네요. För att få reda på det måste man gräva i det kinesiska bolagsregistret. gräva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곡괭이 이런 기구를 가지고 땅을 아주 깊이 넓게 힘 닿는 데까지 파 내려가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케베 신문의 일보 기자들이 찾은 사실은 2017년 12월에 갑자기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를 본 거죠. 하나의 익명의 회사인 후베이 지윤 양체 리버 인더스트리 파트너십이 세프트의 모 회사 소유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그러니까 2018년이죠. 2018년에 다른 회사가 또 소유자 목록에 등장을 합니다. Xi'an Automobile Industry Partnership. 그리고 이 두 개의 익명의 회사들이 지금은 현재 10억 스웨덴 크로나 이상의 가치가 있는 회사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개의 새로운 익명의 회사는 분명히 지금까지 이 세프트 모 회사에 대한 소유권 외에 지금까지 그 어떤 다른 사업이 없었습니다. 또 이 두 개의 익명 회사는 차례로 여러 단계의 복잡한 펀드 및 투자 회사에 의해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 주요 일간지 개폐의 조사에 의하면 이제 결국 그 배후에 있는 이 두 개의 익명의 회사 그 배후에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정부임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총 다 이제 계산을 하면 토탈 전체적으로 세프트는 일당 체제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일당 체제의 중국 정부가 22% 이상 통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개폐의 조사에 의하면 즉 결론적으로 볼보 자동차가 100% 중국에 팔렸는데 이 볼보 자동차를 산 질리, 즉 이 질리의 소유주는 리 슈프였죠. 스웨덴 회사 등록부에는
이 리 슈프와 그의 아들이 75%에서 100%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세프트를 알고 보니까 이 르프 기자들이 그리고 이 기획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4%를 이제 리 슈프가 소유하고 있고 세프트의 22% 이상은 일당 국가의 이 당국,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프트의 사업 활동 초점 분야가 갑작스럽게 바뀌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은 스웨덴 그 어느 서류에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스웨덴 대중들은 모르고 있다. 또 세프트가 참여하고 있는 많은 여러 프로젝트들은 스웨덴 사람들이 내는 피 같은 돈,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 이 세프트의 22% 이상이 기획배 조사 자료에 의하면 세프트의 22% 이상이 중국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는다. 폰드와 여러 차례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두 개의 익명 회사 뒤에 그 배우가 있었다.